발효 건강차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그 책이 141페이지를 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241. 질경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이제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이제 사진도 이제 책에 있어가지고 보시면 이제 잘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질경이 굉장히 그 흔한 이제 풀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쪽은 이제 질경이라고 하는데 이제 또한 이름은 이제 차전차, 차전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질경이 보셨어요? 봤는데 흔하진 않아요. 많아요. 예전에 두루 내지 않은데. 그 산길 그 가다 보게 되면 없는데 어디 길 안에 그러니까 그 사람 다니는데. 구루마가 다니던 길. 그래서 이제 차전차라고 이제 얘기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그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쟁하는 중에 이제 군사죠, 군인들이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기절하고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제 해결할 건가를 갖다 살펴보다 보니까 말이 보여요, 말이. 근데 말은 싱싱한 거예요, 쌩쌩한 거예요, 말 자체가. 그래서 말이 왜 이제 쌩쌩한가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니까 말 주위에 이제 살펴보니까 풀이 나 있어요, 그 풀. 그 풀을 갖다가 뜯어먹고 말은 괜찮은데 군인들은 이제 먹을 양심들이 없다 보니까 그게 이제 쓰러지고 그런 상황에서 그 풀을 갖다가 뜯어서 삶아서 그 물과 이제 그 나무를 갖다 먹게 했는데 회복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말이 그 구루마 있잖아요, 구루마. 구루마가 달려 있어요, 그게. 그래서 차전차, 말이 끄는 차, 해가지고 이제 차전차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붙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질경이라고 하는 것이 찔기다. 결국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든 말이 밟고 지나가든 소가 밟고 지나가더라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오히려 밟으면 밟을수록 더 볼이 있잖아요, 볼이 밟잖아요, 그죠? 그 원리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질경이라고 하는데, 질경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리 음식에 잘 맞는 발효식품이 있어요. 질경이 국 끓여 먹어봤어요? 어렸을 때 버릿고기 안 넘어왔거든요. 전부 다 잘 먹고 살았는가 봐요, 이거. 그 경상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그 먹고 살기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산약초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나물로 많이 먹었던 그런, 제가 이제 경상북도 김천이다 보니까 산골짜기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제 많이 먹던 거라든가 이제 들어보고 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이제 약초 이런 직업을 이제 가질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된장국하고 가장 잘 맞아요, 된장하고. 그래서 그 순이 올랐을 때, 어른 잎이 올랐을 때에 그 된장국 있잖아요, 그죠? 그걸 뜯어서 된장국 끓이게 되면 감칠맛이 나고 효능도 이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질경이 같은 경우는 이제 된장국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제 먹어왔고, 또 하나는 이제 장아찌를 또 이용을 많이 해요. 질경이 장아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원도 이쪽에서 이제 또한 많이 이제 질경이 장아찌, 또 하나는 이제 그 곤드레 밥처럼 돌솥밥 있잖아요, 곤드레 밥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간장 그 소스 양념을 해가지고 비벼서 먹는 이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혈액순환을 잘 돌게 해줘요. 혈액순환을 잘 돌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줌 소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좋아지게 만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장 방광도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상. 그래서 우리 몸의 근본적인 원 기운을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신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 신장 방광을 좋아지게 하고 혈액순환을 잘 돌게 하고, 그래서 이제 피를 맑게 해줄 수 있는 상.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폐 이런 기능, 간 이런 기능도 이제 완화시켜주는 이런 부분도 이제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갱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해왔던 재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재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충청도 이쪽에서 홍성이라든가 아산 이쪽에서 이제 질경이를 갖다가 이제 그 하우스로 해가지고 아니면 노지로 해가지고 재배를 하는데 개량한 종이에요. 이 원료는 이제 싼 재료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지금 보통 질경이는 이게 잎이 좀 좁아요, 그죠? 좁고 가는데 큰 질경이가 있어요, 잎이 큰 거. 근데 요걸 갖다가 하우스에다가 재배를 하니까 잎이 굉장히 이제 부드러워요. 부드럽다 보니까 이게 쌈밥집에 이제 쌈 재료로 이제 활용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질갱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기농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의 특화 작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요걸 갖다가 이제 효소, 발효, 건강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질갱이 이제 100g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포도 효소를 갖다가 200cc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물을 갖다가 2000cc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이 이제 400g 정도, 지난번에 이제 수업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원리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배가 들어갈 거냐, 이제 포도가 들어갈 거냐. 또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해서 그 외에 내가 집에 매실 효소가 있다고 하면 매실 효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돼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매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이제 살균 작용을 해줘요. 그래서 안 좋은 균을 갖다가 뭐랄까 번식을 못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매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효하는 데 있어서 종균주만 남게 해주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매실 효소 같은 경우가 그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매실 효소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무난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배 효소를 썼던 이유, 포도 효소를 썼던 이유는 이 재료들 중에서, 그러니까 과일 효소, 과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과일뿐만 아니라 일반 뿌리 종류, 열매 종류, 뭐 잎 종류, 나무 가지 종류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꽃 종류도 있고, 이거에 가장 효소 함량이 뛰어난 것이 이제 배와 포도예요. 그래서 이제 배를 쓰기도 하고 포도를 쓰기도 하고 하는 이유들이 이제 거기에 있는데, 배는 이제 색깔을 갖다가 향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에서 이제 하는 것이고, 포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효를 촉진시키고 그러면서 딱딱하거나 아니면 그 효능이 그 영양 상태라든가 향이라든가 진한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포도로 이제 쓰는 이유들이 중에 하나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과정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질경이 잎을 재료를 이제 깨끗이 이제 손질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손질을 했을 때 물기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갖다가 말려요. 손질해서 말려가지고 이제 분쇄기에다가 분쇄를 하는데, 너무 저게 분쇄하지 말고 고전 단계. 완전히 이제 분쇄하는 게 아니라, 카트 해가지고 해서 이제 조금 분쇄가 되는, 입자가 조금 큰 거. 그러니까 완전한 게 아니라 고전 단계를 갖다가 분쇄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용기를 준비를 해서 그거에 이제 유리 용기에 분쇄한 재료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물 2000cc를 이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 효소, 일반 물, 요게 정수기 물은 안 돼요.
그냥 수돗물. 예, 예. 차라리 살아있는 예, 수돗물로 예. 넣어라. 정수기 물은 미생물들이 다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반 그 약수물이면 더 좋고, 수돗물이라도 이제 상관없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약수물이죠,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좋은 균주들이 같이 살아있잖아요. 그죠? 요걸 갖다가 있게 되면, 효소가 들어가게 되면 발효가 촉진돼 버려요. 근데 정수기 물은 너무 깨끗해서 이게 제대로 못해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이제 인식해야 할 부분. 그러고 나서 이제 발효를 해서 액을 갖다가 보통은 이제 여기에 기본으로 이제 온도라든가 이런 거 상관없고 보통은 이제 20일에서 2달 정도를 갖다가 해주는데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발효가 되게 되면 거품이 나와지죠, 그죠? 거품이 여기에 활발하게 되다가 발효가 끝날 때쯤 되게 되면 이 거품들이 사그러들어요. 사그러들어서 아주 잔잔한 띠를 들어서 요때에 이제 발효가 다 끝났다고 보면 돼요. 요 부분만 잘 살펴보면 돼요. 이게 온도라든가 저게 바람이 잘 통하고 이런 부분 상관없고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뭐 온도 맞추고 뭐 환경 맞추고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발효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거품이 이제 많이 생겨나지게 되고 그러면서 재료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발효가 촉진돼요. 그러다가 이게 천천히 이게 느려져요. 그러면서 거품이 사그러들어요. 그러면서 아주 잔잔한 띠를 두르게 되면 이때는 발효가 다 끝났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온도라든가 상관없고 지역도 상관없고 산골짜기든 시내, 그러니까 도시 쪽에는 조금 더 빨라질 것이고 산골짜기라든가 아니면 추워지게 되면 좀 느려질 뿐이지. 근데 그 과정만 지켜보면 돼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해버리고 근데 여기에 이제 너무 직사광선 들어가면 안 되고 하는 부분만 이제 차단해주고 습기가 없는 부분, 섭이 없는 부분만 잘 인식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발효 끝났잖아요, 그죠? 끝나고 나서 나는 이 맛이 좋은 맛을 갖다가 오랫동안 유지하고 먹을 거야 하는 부분에서는 걸러서 냉장 보관하시면 돼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식초까지 가는 것이 지연이 돼. 예. 상온에 놔두면 식초 가는 것이 빨라지는데 냉장 들어가게 되면 이게 지연이 돼. 그렇게 되면 그 발효 금강차 액이 맛있어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냉장 보관도.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시기 가게 되면 맛으로 식초까지 가게 돼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변질되는 게 아니라 끝나게 되면 식초까지 가. 그런데 나는 식초를 먹고 싶지 않아. 그것보다도 이 발효금강차 좋은 향과 색이 있는 것을 그대로 먹고 싶어 하게 되면 냉장 보관하게 되면 오랫동안 지연이 돼. 예,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산소 공급이 안 들어가주는 상황에서 다 그렇진 않는데 보통 1년 이상 가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재료에 따라서 성분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물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래 안 가요. 빨리 전환이 돼요, 식초로. 그런데 그 당기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을 가요, 그 맛이. 식초로 안 가고. 그러니까 성분에 따라서 이 부분도 다르게 이제 진행되는 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이렇게 해보게 되면 재밌을 거예요, 그 자체. 그럼 먼저 담으신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출. 창초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오래 가요. 예, 예. 어떻게 드셨어요? 아직 안 걸렀어요, 그냥.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점점 추워지니까 조금 좀 늦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냄새가 나요. 발효가 되면 냄새가 나고 그것이 식초가 났을 때도 신맛이 나. 식초 넘어가게 돼. 그러면 식초로 넘어가면서 신맛이 약간 나면서 위에 막이 생겨. 막이 생겨. 그러면 이제 식초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주는데 요걸 깨트려 줘야 되는 부분. 몇 분 깨트려 주는 부분. 네. 그런데 그것을
해갖고 먹는데 하루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 많이 먹어도 괜찮은지 조금씩 먹어야 되는지. 그것은 하루에 한 3번 정도 드시면 돼요. 예. 원액을 드셔도 되고, 원액은 좀 강할 것이고, 예. 그래도 원액을 먹더라도 크게 뭐 그렇진 않아. 효과는 빨라. 근데 내가 원액을 먹는데 좀 강하다고 느끼고 좀 뭔가가 좀 그렇다고 하면 희석해서 드셔도 돼요. 희석한다고 하면 효소하고 똑같은 거예요. 4대 1이나 5대 1 정도로 희석을 하시면 돼요. 예, 예. 근데 효과적인 부분은 원액이 더 감칠맛도 나고 훨씬 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질경이 발효건강차는 이제 진행했고요. 나와도 하기가 좋은데 나은 것 같은 것은 그 뒤에는 이제 우술이에요, 우술. 기술적으로 얘기했죠. 질경이가 요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있어요. 지금 지금 겨울 봐주고 아니, 저를 보고 저보고요. 네. 질경이 그 흔해 터진 걸 못 봤냐고 물어보셔서. 그러게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흔하더라도 그 환경에 따라서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없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질경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돼야지만 그게 지속화가 가능하죠. 새비름도 흔하잖아요, 그죠? 흔한데 없는 지역도 있어요, 또. 뭐 예, 예. 질경이? 그러니까 그런 환경적인 부분은 이제 굉장히 우술. 우술 있으셔? 우술. 없어 지금. 그 질경이 담으시지 다. 내가 질경이 보면 그 세무롭 차라고 해요. 세무롭. 소무롭. 손으로? 네. 예, 그 그러니까 우술은 뿌리가 우술이고 네. 이 수는 세무롭이라고 해요. 세무롭. 그래서 세무릎이라고 네. 저 뭐야 다 시들어서 씨 대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쓰면 되는 거죠. 예, 뿌리 씨. 그러니까 우슬을 보고 세무릎이라고 그러는 네, 온 이름이 이제 세무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무롭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세무롭이라고 해요. 네, 손으로 먹었어. 네, 네.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이제 효능이 뼈 관절에 이제 좋은 거예요. 네. 그 우자가 소우자를 쓰는 거예요. 또. 뿌리 말고 그런 우유도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엊그제 만물상에서 나오는데 제가 중간에 봐서 아 이거 분명히 이거 우수라고 비슷한데 근데 여기 차 만드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 손질해가지고서 후라이팬에 덮는다고 했는데 덮는다는 게 뭐예요? 약간 고기에 이제 덮는다는 것은 예. 먹는 거요. 볶는 거하고 덮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 두 개 지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볶는 차, 덮는 차. 아 그래요? 이제 쉽게 말하게 되면 덮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뒤집는 거죠, 그죠? 뒤집는. 따뜻한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한 번에 끝나면 안 돼. 여러 번 이렇게 해서 이게 그러니까 뒤집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열을 가하잖아요, 그죠? 열을 가하잖아요. 후라이팬에 열이 가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익었죠, 그죠? 약간 익혀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오래 익히면 안 되고, 오래 익히면 수분 날아가고, 점점 가니까 볶고는 단계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하면 돼요. 찜통에 예. 살짝 쪘어요. 쪘는데 그게 너무 찌게 되면 다 진액이 빠지고 뭐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드러내가지고 찬바람에 바람을 씌워. 그죠? 요걸 갖다가, 그러니까 다시, 요걸 차는 뭐를 하냐면, 비벼. 이게 뜨거운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가면 안 되고 멈추게 하는 것이 빼내서 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비는 거예요. 비벼. 그게 유념이라고 하는데 비비게 되면 이게 그 재료의 피조직이 깨져. 그러면서 잘 우러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완전 깨지게 하면 안 되죠. 살짝 그 상처가 나오게끔 하는 비비는 작업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 세게 비벼도 안 되고 너무 오래 비벼도 안 되고 살짝 말려질 정도로 비벼야 되고, 그러면 그거 한 번 비빈 것을 다시 또 덮어요. 그러면 저 비벼가지고서 말려서 또 덮는 게 아니고 그냥 비벼서 털어서 예. 비벼 넣었으니까 말려 있을 거 아니에요. 뭉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뭉쳐서 털어서 펴. 펴죠. 폈다가 살짝 폈다가 또 다시 덮는 거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거기서 덮게 되면 열이 약간은 이제 뜨거워질 때 그러면 또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또 비벼, 또 늘어, 또 덮고. 이게 구중구포하는 거예요. 이걸 9번을 하는 거예요. 왜 덮는 거예요? 네. 9이라는 숫자가 보통 양 볶는 것은 깨 볶았잖아요. 깨 계속 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타지 않게 수분을 날아가게 하고, 그리고 고소하게 만드는, 계속 볶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볶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수분까지 날아가고 그 차 맛이 나올 상태까지 만드는 것을 볶는다고 하는 거예요. 깨 볶잖아요. 그죠? 그하고 똑같은 것이고, 덮는 것은 뒤집는 것이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뺐다가 이걸 비볐다가 다시 였다가 이 과정들이 같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덮는다고 하는 건 뒤집는다. 그러니까 뒤집는 상황에서 찬바람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잠깐 멈출 거 아니에요. 그죠? 요 부분을 갖다가 완전 익히면 물려지게 되고 그 안에 수분, 약형이 날아가게 되고 하는데, 이게 이제 뜨거운 것을 식히면서 뒤집는 거니까 식히는 것이 되죠. 그죠? 이걸 반복해서 비비는 것까지 들어가자는 거죠. 그죠? 효용은 어떻게,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덮는 게 더 나아요. 볶는 게? 덮는 게. 아, 이렇게 그럼 두드리고. 녹차 말려서 이렇게 나온 게 덮은 먼저 거죠? 깝사들겠어요. 그게 잎이 말려 있느냐 안 말려 있느냐. 잎이 말린 게 덮은 그러니까 거죠? 말려서 있는 거, 그게 이제 덮은 거예요. 나온 거. 네, 그러니까 그것도 싼 것들은 이게 안 말려지고 그냥 말려놓은 것들이 있어. 이게 그냥 잎이 말아진 게 아니라 싼 것들은 잎이 가게 되면 그냥 한두 번 덮었던 부분, 뒤집어서 한두 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티백으로 나오는 거 무슨 어떻게 아니 이제 그거 덮은 게 아닌데 네. 뭐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볶는다고 하는 개념으로 하면 돼요. 말려서 볶아가지고 가루낸 거. 예, 예. 이게 가루내서 볶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그러면 그것이 그 티백 같은 경우도 현미, 녹차, 티백 같은 경우 현미가 들어갔다는 거고요. 그러면 현미가 많이 들어가고 녹차가 적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가격대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잎은 비싸기 때문에 잎을 많이 안 넣어. 티백에서 보통 보게 되면 싼 것들, 이게 나오는 것들은 박스 요만한 거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녹차잎이 거의 안 들어가고 줄기가 들어가. 연한 줄기가 들어간다. 안 들어갈 수가 없죠.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잎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잎을 세 잎을 따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넓은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그 줄기가 들어간다고. 주가 많아. 예. 그래서 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 첫물차, 두물차, 세물차, 요걸 갖다 이름으로 다른 이름은 뭔가 하면 우전. 우전. 네, 고구 전에 딴다고 해서, 그러니까 4월 20일 전에 따는 거죠. 그러면 4월 20일, 그러니까 4월 한 10일 정도부터 따기 시작을 해요. 그게 첫 번째 이제 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구 지나서, 20일 지나서, 20일 지나게 되면 비가 이제 오기 시작하고, 고구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잎이 빨리 성장을 하잖아요. 그죠? 요때 이제 세작을 따는 거예요. 20일 이후에. 세작, 두 번째 차를 따는 거예요. 그러면 새의 혀처럼, 그러니까 잎이 두 개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예, 예. 첫 번째는 이제 거의 하나가 거의 위주고, 두 번째는 이게 잎이 두 개 이렇게 거의 달려있어. 새 잎 가게 되면 더 커.
그 다음에 이제 중작해서, 세 번째 중작해서 잎이 더 커지죠. 그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따는 거 5월 초나 5월 한 20일 가까이는 대작이라고 하는 차. 그 다음에 티벳. 그래서 요게 이제 보통은 이제 녹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가마솥 있잖아요, 그죠? 이게 온도가 300도 정도가 되는 온도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쇠솥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무쇠솥. 일반 가마솥으로 하다 다 터져. 고향에서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집에서 만드는 가마솥 다 터져. 솥이 터져. 못하지. 예. 그러니까 차용 솥이 따로 있어. 두꺼워. 예. 비싸요. 그걸로 해야죠. 먹는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사서 먹는다면 한다는 개념이. 잘 만나면 믿을 수 있는 거고. 그래. 예.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하려고 그러게 되면 이게 또 하는 이제 기술적인 것이 필요해. 다 그렇게 소수로 했다고 해가지고 그 제대로 된 맛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플러스 기술이 얼마만큼 내가 기술을 배우고 그걸 갖다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게 되면 구중구포까지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면 손을 갖다 이게 장갑도 찌지만은 될 수 있으면 장갑이라고 하는 부분이 덜 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2겹, 3겹, 4겹 막 끼어서 간다고요. 그래서 300도, 350도 정도가 기본으로 되는 거니까. 그러면 가마솥에 불을 갖다가 해가지고 물방울 탁 때려놔만 이 동그랗게 이게 물이 말아져. 동그랗게. 또르륵 이렇게 또르륵 퍼지는 게 아니라 또르륵 말려. 그렇게 해야지만 한 300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게 되면 잘못 가면 이게 다 뒤어요. 다. 그러니까 요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다 뒤어. 장갑져도 다 뒤어.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이 덮어내는데 이게 요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손 다 뒤어. 그래서 찻잎을 살짝 이렇게 누르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가마솥 이게 쫙 눌러가지고 가마솥 하면 손가락 다 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높낮이, 그러니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게 높낮이, 여기 안에 이렇게 할 때 찬바람이 차 안에 싹 스며들어오죠. 그렇게 되면 이게 갖다가 탁 멈추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비비는 작업, 유념이라고 하는데, 이 비비는 것이 얼마만큼 그러니까 덮은 것을 잘 하면 비비는 것도 잘 말려. 근데 이것이 골고루가 덮어지 않고, 어떤 거는 익어버리고, 어떤 거는 설익어버리게 되고, 어떤 거는 아예 안 익어버리게 되면 안 말려. 고르지가 않아. 그렇게 되면 내중에 색깔로 드러나요. 그죠? 그래서 차를 갖다 다 만들어서 마지막 과정에 뭐를 하냐면 맛내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서 9번째 내지 8번째 정도가 차 맛을 있게끔 차오르나게 되면 차 먹는 맛이 되게끔 시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맛내기를 불을 얕은 불로 해가지고 타지 않게끔 맛내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면 차밭에서 일단은 차를 만들 때 보통 7번, 8번까지를 해요. 그러고 8번이나 9번째, 어떤 경우에는 8번까지 하고, 어떤 부분은 이제 7번까지 하는데, 차 재료에 따라서, 이게 남겨놔요. 한두 번을 맛을 시하게 하기 위해서 남겨놔. 그러면 이게 비닐 막 이만한 거에다가 냉장 보관 이거 해가지고, 냉장 보관을 다 해놔요. 해놓고 나서 주문 들어오는 그 시점에 그만큼 꺼내가지고 맛내기를 하는 거예요. 차 맛을 내게끔. 미리 해놓게 되면
이게 제대로 안 해서 맛이 탈환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창고에다 많이 그래가지고 해놔놓고 밀폐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문도로에는 주문도로만큼 다시 이제 한두 번 만들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차를 잘 만들려고 하면 온돌방이 있으면 좋아요. 온돌방. 불 때는 온돌방. 그 황토지.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차만 하는 데를 갖다가 해놔요. 그러면 이게 일곱, 여덟 번째를 갖다가 마지막 수분 조금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온돌방에다가 쫙 펴놔. 쫙 펴놔가지고 불때 쫙 펴놔.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남을 수 있는 수분을 갖다가 다 없애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덮었다고 해서 10% 내지 0.5%, 1%만 남아있어도 이게 상해버려요. 그래서 집에서 꽃차 만들었잖아요. 그죠? 꽃차 말려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했는데 이게 곰팡이 필 경우가 있어. 그게 마지막 1%, 2%가 다 말린 것처럼 했는데 부서졌는데 있어. 네. 그래서 이제 꽃차 같은 경우에도 덮어서 하는 꽃차 같은 경우를 갖다가 나중에 간다면 햇빛에다가 아주 그 빛이 높을 때 그때 1시간 정도를 갖다가 바깥에 내놓는다고. 그래서 완전 그 수분을 완전 다 없애는 상황에서 포장하러 다시 들어가죠. 그런데 요게 차로 만들어 먹는 거하고요. 네. 효소로 만들어서 먹는 거고 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죠. 제일 좋은 거는 효소죠. 그런데 이제 효소만 다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차를 갖다가 그 다음에 사용한 것은 쉽게 뭐 누구나가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녹차처럼 과정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10가지 할 필요가 없고 후라페너라도 가능하다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인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녹차처럼 덮고 비비고 하는 과정들을 갖다가 있는 그렇게 만드는 차가 있는가 하면 볶아도 되는 볶아서 할 수 있는 재료는 볶아서 하는 그러니까 부위라든가 시기라든가에 따라서 이게 볶아야 될 것인지 덮어야 될 것인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다고 하면 우슬 같은 경우에도 뿌리로 차를 만들 수가 있고 순으로도 차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을 하면 샘무롭팍, 뭐 샘무롭팍이라고 샘무롭직이라고 하기도 하고 샘무롭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무릎팍, 소무릎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게 맛있어요. 나물로도. 아니 그런데 그 네. 샘으로 그걸 갖다가 그것도 이파리 그거 갖다가 저 효소도 만들 수 있나요? 네. 아 그게 잎을 갖다가 살짝 데쳐서 네. 해놓으면 묵나물로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념해서 버무려서 나물 있잖아 반찬으로도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뿌리는 가장 특징이 보게 되면 뼈 관절에 이제 좋은 걸로 나와 있고 수는 성장기 호르몬이 많이 들어있어. 그래서 애들 성장하는 데에 굉장히 좋은 재료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네. 차로도 맛있어요. 이제 같이 차로 한다면 가치가 녹차까지는 아니지만 버금갈 수 있는 차 제품으로 아주 좋은 재료 중에 하나예요. 여태까지 우리는 그 뿌리만 먹는 줄 알았지 이파리 줄기 그걸 먹는 줄 알았거든요. 맛있어요. 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순으로 해가지고 국수로 지금 상품화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 나물로 해 먹으려면 봄에 순이 오를 때 그렇죠. 먹어야죠. 그렇죠. 네. 그때 살짝 데쳐가지고 네. 말려서 묵나물 해놓어도 돼요. 그러면 지금쯤 먹을 수 있죠, 그죠? 예.
바로 저 같은 경우에는 라면 끓일 때 열어가지고 먹어도 맛있어요. 차로 만들려면은 7, 8월에 취재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만드는 원리는 똑같아요. 앞전 했던 부분.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술 같은 경우에는 혈액순환이라든가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이 이제 굉장히 좋아요. 당연히 이제 뼈 관절에는 좋고. 그래서 요걸 갖다가 뒤에 보게 되면 잎이 나와 있어요. 뒷장 넘기게 되면 부드러운 순. 이런 걸 직접 채취를 못하니까 구입하는 데는 어디가 제일 나은 거예요? 건재산 가서. 대전역에 같은 경우에는 도깨비 시장 모르시죠? 역전 쪽에 있는 역전 광장에 새벽에 장이 서요. 어디서 새벽에 떴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 역 들어가기 전에 그 광장 있잖아요, 그죠? 거기가 전부 다 시장이 서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한 8시쯤 가까이 되면 없어져. 7시에서 8시 그래서 넘어가게 돼요. 도깨비 시장이에요. 그런데 그 없어져도요. 밤중에 그걸 해서 또 파는 상인이 또 있어. 그 사온 시골도 가져온 거 그거 해서 받아갖고 파는 사람이 또 있어. 예. 예. 낮에 가도 있어. 거 가면 이제 이런 산야초, 이런 거 약재, 이런 것들이 아줌마들. 그러니까 봄에다 싸게 사 많이 가지고 나와요. 가서 집거래를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조금씩 사 먹으려면 낮에 가서 사도 되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그 달개비라고 들어보셨어요? 달개비. 예. 그 뒤에 보게 되면 책 넘겨보세요. 알아야지, 다 알아야지. 그 뒤에 보게 되면 어디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예. 처음은 모르겠는데. 촌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요. 촌 사람이 아니라서. 여기 이제 꽃이 예. 닭벼슬 아시죠? 닭벼슬. 닭벼슬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닭의장풀, 달개비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옆에 이제 이런 많죠. 예. 이 얘기 맞아. 120살 사셨어. 120살. 강하고 가까운. 여기에 이제 무드기로 있어요. 하나가 나온 게 아니라 얘네들도 같이 번식을 해. 그러니까 밭을 이루어. 예. 그래서 그 습기, 그러니까 수분이 많은 곳, 이런 곳에 이제 잘 자라요. 이게 강가 같은데. 강가보다 냇가. 내과에서 많이. 그리고 이제 마을 들어가게 되면 또랑물 같은 그 옆에 가장자리에. 예. 그러니까 습기가, 그러니까 돌나물 아시잖아요. 돈나물. 네, 돈나물. 그런 데 있는 것처럼 요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습기가 많이 있는 곳. 이 당뇨에 좋아요. 해독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염이라든가 당뇨, 그 황달, 소변에 이제 잘 나오게 해주는 이런 성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꽃차 하는 사람들은 요 꽃을 따가지고 꽃차도 또 만들어요. 그것 또한 이제 앞에 설명했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손질해서 건재를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분쇄를 해가지고 분쇄를 한 것은 이제 유리용기에 집어넣고 100g이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2000cc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효소를 집어넣어서 발효에 들어가시면 돼요. 구기자는 잘 아시잖아요. 아시는 게 있네, 구기자. 구기자는 뭐뭐 먹어봤어요? 구기자에 있는 거 뭐뭐 먹어봤어요? 열매만 먹어봤어요? 분말 된 거. 응. 응. 분말
분말로 된 거 구기자 청양에서도 나오잖아요. 네. 그 분말로 된 거 그거는 먹어봤어요. 구기자도 버릴 것이 없어요. 새순 올라오게 되면 그 새순이 야들야들해요. 그거 해가지고 나물로도 무쳐 먹는 근데 거예요. 구기자도요. 네. 그 꽃이 그 국하구나. 향이 없는데 없고. 구기자는 향이 참 좋더라고요. 네. 순을 봄에 새순 올라오는 것을 갖다가 그 살짝 데쳐가지고 나물로도 해 먹기도 하고요. 해도 못해 열매. 그 다음에 이제 열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향이 엄청 네. 강하던데 구기자는. 뿌리가 약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 옛날에 어머니가 그걸 봐가지고 네. 초청을 와서 네. 연마냥에서 네. 그 보물로다 이렇게 묻혀놨다가 네. 네. 주셨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좋아요, 이게. 그래서 구기자를 갖다가 오랫동안 먹으면 장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옛말에 이제 문헌에 내려오는 거면 생명을 연장을 하는 재료 중에 하나다. 가마솥이라 봐가지고. 그런데 오랫동안 지속으로 먹어야 돼. 이게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생활, 보리차처럼 넓고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그냥 먹는 거예요. 잊어먹으면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제 몸이 거뜬해지게 되고 힘이 생겨나잖아요. 예. 주셨던 거. 눈도 굉장히 밝아져요. 예. 그래서 눈이 안 좋거나 이런 사람들은 구기자를 많이 드셔야 돼요. 구기자도 분말로 된 거 나오는 조금 이렇게 잠깐 먹다가 마는 거 안 돼요. 예. 그냥 보리차처럼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활. 예. 그리고 수은하니 음. 이렇게 좋아요. 좋죠. 꼭 보리차처럼 예. 수은하더라고. 네. 분말을 파 보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요걸 갖다가, 그러니까 아파 본 사람들은, 아주 아파 본 사람들은 이걸 그냥, 그러니까 아파 본 사람들은 약초 하나를 갖다가 별것에 다 써. 밥 하는데도 쓰고, 그죠? 흑말 낸 것을 갖다 밥할 때, 나물살이 나고 뭐 네. 안 넣더라고. 그리고 뭐 김치 담글 때에, 나물 무칠 때에, 예. 망개 뿌리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완전 미쳐야 돼, 매달려야 돼. 네, 그 아파 본 사람들은 이것에 믿고, 이걸 믿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버려. 다 해. 네.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게 건강해지는지를 잘 모를 정도로 몸은 좋아졌는데 어느 부분에서 그게 간지를 모르는 사람 이런 부분이 많아요. 구기자는 눈에 좋다고 알고 있는데 뿌리가 더 좋아요. 네, 뿌리 지골피라고 해서 뿌리가 굉장히 좋아. 그 백내장 그러면 수술 안 하고 이걸로 계속 먹어도 되나요? 그거까지는 잘. 아니 그 수술하라고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내기에 맞는 그리고 쉽게 내가 구할 수 있는 거 어렵게 구하려고 하게 되면 오래 묵을 수도 없고 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이제 묵어주면 어느새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방송에서 뭐 좋다고 그러면 이쪽으로 뛰어갔다가 또 이쪽으로 이거 좋다고 하면 또 저쪽으로 뛰어갔다가 또 저는 이쪽으로 뛰어갔다가 바꾸다가 볼일이 달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구해서 쌀을 만들어서 먹거나 아니면 나물로 먹거나 아니면 발효 건강차를 만들어서 먹거나 효소를 만들어서 먹거나 해가지고 그 중에 선택을 하셔가지고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드시면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옛날에 그 구기자차라는 게 골단초 뿌리를 구기자하고 비슷한 건가요? 골단초도 골단초하고 틀려요?
불닭 좋은 천장 치크지. 그들은 노란 꽃이 잔잔한. 아니면 불단초 뿌리를 옛날에 그 어머니가 과서 잡수셨던 게 그걸 이제 약식회를 예, 만들어서 식혜에서 그런 면에서 구기자 뿌리 같은 경우에도 약식회식으로도 많이 만들어서 먹었던 재료 중에 하나예요. 구기자 예를 들어서 교수님 왜 약을 이렇게 양약을 많이 먹어서 이게 위가 좀 아파졌을 때 좀 이렇게 힐링이 되는 무슨 뭐 그런 약들 효소가 있냐 효소 같은 거 약을 좀 많이 드시는 편이라 네. 뭐 약을 복용 물을 많이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가 조금 쓰리고 좀 요즘 안 이렇게 좋은가 봐. 막 체력이 좀 딸리고 그래서 그런지 위가 막 아프면은 좀 엄청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위가 아픈 사람이 건강에 좋은 거라고 해가지고 현미밥 먹으면 더 아, 안 좋지. 현미밥은 소화가 안 돼서 소화가 못 안 먹어요. 돼서. 그 그냥 먹을 그리고 때 뭐 효소를 좀 이렇게 좀 다스릴 수 있는 게 있나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위를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약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쯤이면 나올 수 있는 것이 천년초나 백년초, 네, 열매 있잖아요, 그죠? 그거 갖다가 효소를 만들어서 드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소 중에서는 양배추를 갖다가 양배추 네, 갈아서 말고 익혀서 드셔요. 익혀서 살짝 쪄서 네, 네, 네. 그래야지 흡수력이 뛰어나죠. 위가 안 좋거나 해독이 잘 안 되는 사람 생으로 먹어봤자 그냥 빠져나가요. 그래서 쌈을 싸먹어도 돼요. 데쳐가지고. 네. 된장으로.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효소를 만들면 더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그 지금 익혀서 살짝 익혀가지고 저게 그 유산균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요플렛, 유산균 네. 이런 걸 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드시게 되면 흡수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미생물 활동이 이제 잘 되니까 요플레는 그냥 사다 놓고서 그냥 제가 그냥 그거에 이제 양배추도 익힌 것을 같이 같이 네, 이렇게 드시면 훨씬 좋죠. 굉장히 힘이 지속적으로 생으로 먹고. 먹는 거는 완전히 제가 좀 맛있어서 먹어봐도 배추 같은 것도 생으로 먹으면 그냥 그 자체로 그냥 그러니까 소화기관이 아니어서 결국은 뭔가 그냥 하냐면 배서 위가 튼튼해졌을 때에 제대로 된 기능들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위가 안 좋은 상황에서 쌤을 먹거나 흡수력이 떨어지는데 그냥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네. 그래서 먼저 할 일이 있는 거죠, 그죠? 먼저. 그렇죠, 그래서 위를 네. 어떻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유산균을 뭐 활용하는 부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익혀서 먹어야 될 것은 또 하나 있죠.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생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훨씬 흡수력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분들도 굉장히 빨리 완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거 뭐 사과나 감 같은 거는 뭐 익혀서 먹는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막, 네. 막 무리하게 제가 많이는 안 먹거든요. 그냥 뭐 조금씩 먹어도 그냥 제가 좋아서 먹었는데도 그렇게 소화력이 이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습관이 안 되면, 생활이 안 되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또 바뀌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모든 것은 지속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몸이 이게 생활이 안 되면 지속할 수가 없어. 섭이 안 들어있게 되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3일 못 가.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 들을 때 3일 가고, 그 다음에 또 언제 갔냐 잊어먹다가 또 누군가 얘기되면 또 다시 시작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일과예요. 그러니까 나을 수가 없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몸이 익혀져야 돼요. 그래서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일과 중에 10분이든 20분이든 고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뭐든지 고정적으로. 운동도 그렇고. 그래야지만 몸이 어느 시점에서 알게 되고, 그냥 그 시간 되면 자동으로 몸이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가야지만 몸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 우선순위에서 요게 들을 때면 잠깐 하고 우선순위에서 그 부분은 뭐 조금 괜찮으시니까 뭐 다음에 또 가지 그러면서 또 뒤로 물러. 그래서 모든 것들은 결국은 10분이든 5분이든 지속적인 부분. 오늘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 오늘 와장창 해라. 그리고 무리를 해서 몸이 힘들어. 그 다음에 안 해버려. 그게 아니라 감질나게 해야 돼. 감질 지속이에요. 이래야지만 바뀌어져요. 그래서 아주 10분이든 20분이든 3년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생활이 돼요. 네, 최소 3년은 돼야지만 생활이 되는 거예요. 몸에 익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기자차를 생명 연장이고 지속적으로 먹으려면 그냥 그 차같이 그러니까요. 물 보리차처럼. 먹듯이. 네. 근데 토복령하고 궁합이 맞나요? 제가 토복령을 먹고 있는데. 일단은 지게 다른 거 다 빼고 구기자만 드세요. 구기자만? 예. 아무것도 안 넣고. 그게 결국 보기에는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또 뭐 붙으려고 그러고 버틸려고 그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지속을 못해. 그러니까 쉽게 내가 구할 수 있고 내가 갈 수 있는 부분 그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근데 자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욕심을 내다 보니까 요거 해보고 또 가버리고 또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못해. 저 그런 거 욕심은 안 부리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못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 또한 다른 데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뭔가가.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데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못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하루 일과에 우선순위가 있는 대로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필수. 그냥 시간표를 늘. 네. 시간표를 짜놓고 네. 학교에서 학교 시간표대로 공부하듯이 그 개인 학교, 내 가정 학교 시간표 짜놓고 시간 됐으니까 요거 하고 저거 하고 거기에 3개월만 하면은 6개월 가고 6개월 가면 3개월 여기서는 꼭 지켜야지 하는데 집에 가면 혼자라는 개념 속에서 그게 의지가 필요해요. 네? 담배 끊는 사람이 의지 아니면 못 끊어. 그러듯이 네, 맞아요. 무엇이든지 의지가 필요해요. 이게 의지가 두말할 것도 없이 절대적으로 같은 진짜 필요해요, 의지. 그게. 그래 그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을 목하게 되면 다 수업을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지금 구기자 할 사람이 있고 다른 거 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자기가 선택을 해서 5분이든 10분이든 3년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꾸준히. 뭐든지 꾸준히 해야지만 내 것으로 되는 거예요. 기술도 배우는 거 있잖아요. 공부하는 것들도 결국은 그 시간을 갖다가 계속 10분이든 20분이든 1시간이든 투자를 해야지만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요 시간만 잠깐 하고 또 잊어먹어.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내 것이 되려고 그러면 그게 맞는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하는 그거에 어느 시간이 차져야지만 결국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 교육이 보통 보게 되면 뭐 3개월 거의 못 가죠. 거의. 그러고 나서 또 다른 거에 가고 또 다른 거에 가고 시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건들기만 하고 내 것으로 거의 못 만들어 놓고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다 한다고 생각하는 머리만 커져요. 실질적으로 해보려고 하면 못하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쉬워 보여.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에이 들어보면 다 할 것 같지.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오늘의 중요한 것은 한 가지를 선택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인식하시고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